자, 명사절 시작합니다. 선생님이 약간 필기를 먼저 좀 해놓고 시작하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 명사절은요, 딴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한 개의 문장이 명사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문장이 명사 자리에 들어가 있다는 말은 당연히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들어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럼 이 문장이라고 하면은 문장의 종류가 있을 거잖아요. 문장에 뭐가 있어요? 평서문과 의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평서문이었던 애가 다른 명사 자리에 들어가 있게 되면 어 그를 대시나 what이라는 접속사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게 되고, 원래 의문문이었던 애가 명사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if, whether이라는 접속사나 아니면 원래 가지고 있던 의문사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데 왜 두 개나 있습니까? 평서문인데 라고 했을 때 이 대시라는 애는 뭘 말하느냐? 원래 접속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는 평서문이니까 S는 V다. 그래서 평서문이니까 다자로 해석을 하시고, S는 V다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접속사니까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니까 요 다자를 해석을 하고 라는 것, 요렇게로 해석을 하겠죠. 근데 what이라는 애는 이 정체가 관계 대명사예요. 그래서 관계 대명사니까 S는 V다 O를 중에서 뭔가가 한 개 없습니다. 주어가 없든지 목적어가 없든지 뭔가 한 개가 없고, 그래서 이 평서문에서는 이 S는 V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지만 what이라는 애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뭔가 한 개 모자라죠. 그래서 해석도 뭔가 한 개가 모자랍니다. 요 다자를 해석을 하지 않고 인 것이라고 해석을 하죠. 그래서 해석을 하면 O를 V하는 것 또는 S가 V하는 것, 이렇게로 해석을 해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 의문문이었던 원래 의문문이었으니까 이 if 의문사가 있을 경우에는요, 뒤에 이어지는 문장은 당연히 S는 V다 O를이 있을 건데, 이게 있을 건데요, 요 동사를 다자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왜? 의문문이니까 의문문처럼 해석을 해야 될 거냐고. 그래서 인가, 인지, 이냐 등으로 해석을 하는 거다. 이 부회들 의문사 인지 아닌지 뭐 이게 아니고요. 그냥 원래 의문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문문처럼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접속사가 붙어 있는 주어는 어떻게 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는 것이 좀 더 낫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 명사절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좀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접속사가 있으면 접속사에 붙어 있는 S는 V다에서 첫 번째 동사를 찾아주시고 점점점을 가서 뒤에 두 번째 동사를 찾아줍니다. 앞에 있는 S는 V다. 이거는 신경 끄죠. 야는 상관없는 애고, 요 두 번째 동사 앞까지를 요 따만큼을 한 덩어리 취급을 합니다. 접속사보다 더 앞에 있는 동사는 신경 끕니다. 그렇게 중요한 애가 아닙니다. 접속사보다 더 뒤쪽에 나오는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앞까지를 요만큼을 묶어서 한 덩어리로 해석을 해준다 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래 놓고 이제 문장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접속사가 대시라는 애가 이렇게 바로 튀어나오죠. 동사를 먼저 찾아라 라고 했는데 must be라는 동사가 있고 seemed라는 동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접속사 뒤에 첫 번째 동사가 누구였습니까? must be였죠. 첫 번째 동사가 나왔고 두 번째 동사가 seemed였어요. 그래서 그 앞까지를 이렇게 한 개의 덩어리 취급을 하세요 라는 거죠. 그래서 접속사가 대시 붙어 있다라는 것은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평서문일 것이고 완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the earth must be flat 까지만 해석을 한번 해보시면 지구는 평평함에 틀림없어요 까지를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요 that은 뭐라고 해석을 한다고? 라는 것.
그래서 앞에 있는 요 동사 다자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라는 것 요렇게로 붙여주세요 라는 거죠. 그래서 seemed obvious라고 했습니다. 분명해 보였습니다. 명백해 보였습니다. 언제까지는? 15세기까지는. 요렇게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 자, 96번. 그래서 이 동사 앞자리에 있었으니까 95번이 주어 자리에 있는 애라면 one study found 한 연구는 알아내었습니다. 이 동사가 첫 번째 동사라고 착각하는 친구가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접속사보다 앞에 있는 이 접속사보다 앞자리에 있는 동사는 신경 끄세요. 한 개도 안 중요합니다. 이건 신경 끄시고 그 다음에 접속사부터 첫 번째 동사가 very, 두 번째 동사가 아이고 없다 말이에요. 워치트는 뭔데요? 텔레비전이 뭘 보았다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보아진, 시청된 텔레비전의 양 이렇게 될 거니까 첫 번째 동사는 very가 나왔는데 두 번째 동사가 없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that부터 어디까지가? 끝까지가. 그래서 아이고야 이 that부터 어디까지? 끝까지가 문장 끝까지가 한 개의 덩어리구나. 그러면 한 연구는 누가 어쨌는데요 라는 것을 알아내었다. 이렇게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해석의 기본에 따라서 첫 번째 동사부터 먼저 찾아서 동사 앞자리를 살짝 끊어주시면 그래서 범죄를 향한 태도들은 시청되어진 TV의 양에 따라 다르다 라는 것을 한 연구는 알아내었습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97번 보시면요. 이번에는 대시 두 개가 나옵니다. 여기에 있는 대시 한 개가 있고 여기에 있는 대시 한 개가 있는데 앞에 있는 애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동사 뒷자리에 있는 대시 있고 명사 뒷자리에 나오는 대시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동사 뒷자리에 나오는 that은 s는 V다 뒷자리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명사가 나올 차례죠. 그래서 얘는 명사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명사 뒷자리에 나오는 애는 당연히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 될 것이다. 이렇게로 판단을 내려주시면 되죠. 그러면 형용사절은 이 대절은 뭡니까? 앞에 있는 situation을 꾸며주는 거니까 이거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 대시 판단을 했을 때 이 대절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하니까 대를 끊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를 끊어볼까요? 첫 번째 동사가 can work라는 애가 나왔죠. 그래서 can work가 첫 번째 동사라면 야는 두 번째 동사가 아니에요. 야를 꾸며주고 있는 거니까 두 번째 동사가 없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가 한 개의 덩어리가 되더라 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걸 한꺼번에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살짝 끊어주는 거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시면 자 S는 이 문장에서 처음 나온 주어 자 그래서 S는 V다 이렇게 하시면 여기 중간에 있는 애들은 로봇부터 우리는 해석을 시작하는구나. 로봇들의 장점들 중 하나는 까지 해석을 해보시고 걔네가 어디에서 상황들에서 일할 수 있다. 요거를 다자를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라는 것 이렇게로 해석을 해주셔라. 걔네들은 누군데요? 로봇들이죠. 로봇들이 상황들에서 일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그러면 상황은 상황인데 뭔 상황? 뒤에서부터 볼까요? 인간 노동자들에게 해롭거나 위험하다를 는으로 바꾸는 거예요. 라는 거죠. 그래서 harmful, 해로운이라는 뜻이고 dangerous는 당연히 위험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해롭거나 위험한 상황들에서 얘네들, 로봇들은 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고 근데 98번에서는 또 특이한 애가 나옵니다. 명사 뒷자리에 대시 나왔으니까 무조건 는으로 해석을 하는 거는 알겠는데 요번에는 형용사절이 아니고 뭐가 나왔냐면 명사절이 나옵니다. 굉장히 희한한 애인데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앞에 있는 명사가 이 추상명사예요. 그 다음에 정보를 나타내는 명사예요. 그런데 이 뉴스라는 애의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대절은
이 구체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어쨌는데요 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녀가 콘테스트에서 헤드원 우승하였습니다. 요 다자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앞에 있는 대에서는 라는 것이라고 했는데 요번에는 라는까지만 하는 거죠. 그 자리에 이 뉴스가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녀가 콘테스트에서 우승했어요 라는 소식에 의해서 그녀는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뉴스하고 뉴스의 구체적 내용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요런 명사절 대을 동격의 명사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동격의 명사절 줄여서 동격절 대을 살펴보시면 앞에 명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시 나왔는데 뒤에 내용이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요 내용하고 앞에 있는 명사가 서로 똑같구나. 그래서 정보를 나타내는 추상명사 the fact that, 그 다음에 the rumor that, 그 다음에 뭐 the idea that, 그 다음에 the story that,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왔던 뉴스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명사들을 쓸 수가 있겠다. 이렇게로 정리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가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that과 관련해서는 95, 6, 7, 8번을 쭉 살펴보았고요. 조금 더 내려가지고 99번부터 다른 명사절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된 겁니까? 자, 그래서 좀 내려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99번부터인데요. 99번에서는 우리가 뭘 또 살펴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대절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 what이라는 애가 나오면 what은 원래 정체가 관계 대명사예요.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의 역할과 명사의 역할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명사가 따로 붙어 있으니 뒤에는 s는 v다, o를 중에서 야가 없거나 뭐가 한 게 없어야 되는데요. 이 관계대명사 what은 여기 앞에 명사가 한 개 더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이렇게 되니까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니까 그래서 요 명사를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요 명사가 어디에 뒤에 있는 주어나 목적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동사를 v다를 뭐인으로 해석을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뭐 하는 또는 뭐를 뭐 하는 것 이렇게로 해석을 바꿔주는 애다 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99번 가보시면 제일 처음에 동사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think of라는 동사가 눈에 보이고 can be라는 동사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동사 앞에 주어 you를 찾고 앞에 wh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끊기 시작할게요. 어디까지?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앞까지. 그 다음에 또 동사가 한 개 더 있죠? 앞에 주어가 있는데 주어 앞자리에 what이 보입니다. 일단 끊습니다. 어디까지? 두 번째 동사가 없으니까 끝까지. 그래서 해석을 하면 자, 우리 많이 했었죠? 동사 뒷자리에 of는 뭐에 대해서 라고 해석을 했었죠. 그래서 너는이 아니고 너가 너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can be a lot more important,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뭐보다? 남들이 너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좀 같이 알아두고 넘어갈게요. 이 more이 비교급이죠. 이 비교급 앞에 alot이라는 애는 비교급을 수식하는 말로서 해석을 무조건 훨씬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alot이랑 같이 쓸 수 있는 애가 even, much, still, far, by far라는 애도 됩니다. 요 정도를 살펴보시면 되겠죠.
뭐 그 다음에 yet이라는 애도 되는데 yet이 이게 시험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even, much, still, far, a lot 뭐 요 정도 5가지 정도를 외워두시면 충분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문제가 좀 있어요. 뭐가 문제냐 하면 이 what이라는 애는 관계 대명사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지만 다른 경우가 한 개 더 있죠. 뭐 그래서 이 what은 무엇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얘는 의문사죠. 그러면 무엇이라고 해석을 하면 뒤에 있는 애가 의문문이 되겠죠. 그래서 S는 V다, O를 해서 요 V다를 뭐냐로 해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할 거냐. 그래서 얘를 뭐인 것이라고 해석을 할 경우에는 이게 관계 대명사로서의 해석이고 야를 무엇 더하기 뭐냐 이렇게로 해석을 하게 되면 야가 의문사가 되는구나.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일단 첫 번째 규칙은 대체로 둘 다 가능합니다. 둘 다, 둘 다 가능하다. 이걸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둘 다 가능하다면 어느 게 좀 더 편리하냐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문장의 내용을 판단합니다. 평서문인 경우는 당연히 인 것으로 해석을 할 것이고 의문문인 경우에는 당연히 무엇 더하기 뭐뭐냐 이렇게로 해석을 하는 게 더 쉽죠. 자, 그래서 그건 뭐 당연한 소린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don't know. 나는 몰라요. 뭘 몰라요? I don't know. 몰라요. 뭘 모르는데요. 그래서 모른다라는 말이 뭔가 궁금하겠죠. 궁금하면 뒤에 의문이 나오겠죠. 그래서 뭐냐가 훨씬 더 뭐인지 모른다. 이게 훨씬 더 낫다라는 말이에요. 인 것을 모른다도 가능은 하지만 뭐냐, 뭐인지 모른다. 나는 I wonder. 나는 궁금해요. 뭐가 궁금해요? 뭔지 궁금해요가 훨씬 더 낫단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뭐 tell me. 말해주세요. 뭘 말해주세요? 인 것을 말해주세요도 되긴 됩니다. 그런데 뭔지 말해주세요가 훨씬 더 나은 해석이 되죠.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면 난 잘 모르겠어요. 난 궁금해요. 내가 잘 모르니까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 요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의문문인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로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99번 문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건 두 가지로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너가 너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남들이 너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을 꼭 한 가지로만 고집하지 마시고 요거를 무엇 더하기 V냐 이렇게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what은 일단은 두 가지의 해석 인 것과 무엇 더하기 뭐뭐냐 이걸로 둘 다 해석이 가능하다. 자, 해놓고 그 다음에 어느 게 더 자연스러울 것이냐는 여러분들의 각자의 판단에 한번 맡겨보도록 합니다. 자, 100번 넘어가 보시면 100번 살펴보시면 Few appreciated what they were doing for society. 자, appreciate가 고마워하다죠. 그러면 few는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few라는 애는 few people을 말합니다. 그러면 거의 없는 사람들이 고마워하였다. 이렇게를 하지 마시고 이 few도 준부정어이기 때문에 이 few를 any 등으로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이 not을 동사 뒷자리에다가 붙여주시면 그래서 few를 appreciate한테 주어버리면 사람들은
거의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요 WH가 있으니까 일단 끊어서 첫 번째 동사가 나오고 두 번째 동사가 없으니까 끝까지로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그들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고마워하지 않았다. 이건 좀 어색하죠. 그러면 이제 남은 거 한 가지 더. 그들이 사회를 위해서 하고 있던 것, 하고 있던 일을 거의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인 것만 이게 말이 되겠고 뭐냐라고 해석을 하니까 해석이 좀 잘 안 맞게 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둘 다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한 가지만 되는데 둘 다 되는 경우라도 어느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느냐 또 한 가지만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지 더 자연스러우냐는 여러분들이 해석을 많이 해보셔야지 되겠다. 그것을 확실히 구분하는 비법 그런 건 없습니다. 둘 다 해보고 더 자연스러운 놈으로 해석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101번 가보시면요. 많은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궁금해해요? 그러면 뒤에는 당연히 뭐가 나오겠습니까?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옵니다. 여기에 that이 맞을까요? if가 맞을까요? that 뒤에도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if 뒤에도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완전 불완전으로 따지시면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that 뒤에는 이게 평서문이다 라는 뜻이고 if 뒤에는 이게 의문문이다 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 원더가 궁금해한다는 건데 궁금해하는 뭘 궁금해하겠어? 평서문을 궁금해하겠어? 의문문을 궁금해하겠어? 당연히 의문문이 나와야 된다. What might be life forms inhabiting other galaxies? 첫 번째 동사가 might be가 동사고 두 번째 동사가 없으니까 끝까지를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는 might be 앞에 대열이 주어입니까? 주어가 아니죠. 그러면 뒤에 있는 애가 주어가 되죠. 그래서 S가 V인지 이냐 등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자, S가 뒷자리에 있는 inhabiting부터 galaxies까지는 당연히 명사 뒷자리에서 명사를 꾸며주고 있겠죠. 명사 뒷자리에 누구 자리? 형용사 자리. 그래서 inhabit가 거주하다, 살다 이런 뜻이었는데 이걸 ing로 붙였으니까 요거를 는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다른 갤럭시 은하에 살고 있는 생명체가 있을 거냐, 있을 것인지 많은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얘는 뒤에 의문문이 나오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외워주시는 것이 좋죠? wonder, 자, wonder if, doubt if, wonder if. 자, 이런 식으로 don't know if. 그래서 don't know, wonder, doubt, tell me 뒤에는 의문문이 따라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102번 동사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동사 are 일단 비동사가 눈에 보이고 will not affect라는 동사가 보이고 그 다음에 다른 동사가 없습니다. are 앞에 주어가 you고 주어보다 더 앞에 wh가 보입니다. 끊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앞까지, 부어까지죠. 자, 너는 부자이냐? 부자인지 아닌지 또는 가난하다. 이렇게 미친 해석을 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whether는 뒤에가 의문문입니다만 신경 씁니다. 너가 부자냐? 요 5월이 아니면이라는 뜻이죠. 아니면 거지냐? 너가 부유하냐? 아니면 가난하냐? 는 우리의 우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not이라는 애가 나왔고 그 다음에 at all이라는 애가 나오면 이 at all은 not 즉 부정문에서는 얘가 전혀라는 뜻이 되죠. 전혀 조금도 전혀 우리의 우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겁니다. 이 정도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103번 똑같겠죠.
그는 has to write 써야 합니다. 에세이를 뭐에 관해서 on이라는 전치사가 나오니까 전치사 뒷자리도 마찬가지로 명사 자리죠. 그래서 이 명사 자리에 명사, 명사구, 명사절이 다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요 whether절은 the death penalty should be abolished 라고 되어 있는데요. abolish가 동사겠죠? 이게 폐지하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death penalty는 당연히 사형이죠. 사형이 폐지되어야 하느냐 or not은 아니냐. 그래서 얘를 아니냐. 이렇게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자, if와 whether의 차이에 대해서도 잠깐만 살펴봅니다. 자, 조금만 내려서 보도록 할게요. 자, if와 whether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시면요. if, whether은 다 같이 쓰일 때도 있지만 조금 차이가 납니다. if, whether 중에서 이게 첫 번째 주어 자리에는 if를 쓸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보어 자리에는 if를 쓰기는 쓰는데 잘 안 씁니다. if보다는 whether를 선호합니다. 안 쓴다? 안 쓴다는 아니에요. 쓰는 건 맞습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whether하고 뒤에 if하고 차이를 살펴보시면 whether 뒤에 바로 or not이 오는 경우는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건 가능합니다. if 뒤에 바로 or not이 오고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경우는 이건 쓰지 않게 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or not이 있으면 무조건 if를 안 씁니다가 아니고 if s는 v다 점점점 or not 이건 틀린 게 아닙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착각하는데요. or not이 있으면 if를 안 씁니다. 라고 잘못 배운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게 아니고요. if 뒤에 바로 or not이 나오고 먼저 나오고 주어 동사를 쓰는 건 그건 안 됩니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알아주셔야 되는데요. 주어 자리에 if를 못 쓴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가주어 자리에서는 if를 쓸 수 있습니다. 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셔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if, whether에서는 우리가 해석은 똑같은데요. 이렇게 약간의 if한테는 제한 사항들이 조금 붙어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104번 들어가 봅니다. 자, 동사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have라는 동사가 눈에 보이고 depend on이라는 동사가 눈에 보이고 are도 있고 또 are이 있습니다. 주어를 찾아보시면 people이라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depend 너 앞에 동사는 주어는 어디 갔냐? 그 다음 are 앞에 they 있고 다시 are 앞에 they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동사랑 이 동사를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접속사 WH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따만큼을 두 번째 동사 앞까지를 묶어줍니다. 다시 WH가 나오니까 이렇게 묶어주시고 and는 다시 WH가 나오니까 요만큼을 묶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는 꿈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What dreams 의문사 더하기 명사입니다. 이렇게로 판단하시면 의문사 주어 동사는요. 의문사가 지 혼자 있을 수도 있지만 의문사 뒷자리에 이상한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의문사 뒷자리에 형용사가 나올 수도 있고 의문사 뒷자리에 부사가 더 따라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일단 제일 처음에 동사를 찾습니다. 이게 1순위. 그 다음에 주어를 찾습니다. 2순위. 그 다음에 뭐를 살펴볼까요? 주어보다 더 앞자리에 있는 얘네들을요.
싹 다 묶어가지고 얘네를 어느 자리로 보내냐면 이 동사 뒷자리로 요 자리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요래 놓고 S가 뭐를 어쩌느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좀 편리한 해석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what dreams에서는 요 what이 드림을 수식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무슨 꿈을 왜 S는 V다 뒤에 드림을 갖다 놓으니까 people이랑 드림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오를이었구나를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꿈을 가지느냐는 걔네가 누구이냐와 걔네가 얼마나 늙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105번 마찬가지죠.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is explained까지가 동사네요. 자, 그래서 how부터 matter까지를 끊어보시면 동사 찾고 주어 찾으니까 how는 혼자 있죠? 그래서 이 how라는 애가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라고 해석을 하시고 how 뒤에 이상한 형용사나 부사가 붙어 있을 때에는 얼마나 뭐뭐한 또는 뭐뭐하게 이렇게로 해석을 해주시면 우리는 또 how를 적절히 해석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그냥 부사니까 뭐 뒷자리로 옮겨 놓을 필요가 없겠죠. 어떻게 그녀가 그 신비로운 물질을 오를 발견하였느냐, 발견하였는지, 발견하였는가는 어디에? 이 리포트에, 이 보고서에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I don't know. 나는 잘 모르겠어요. 뭘 모르는데요. WH가 나왔습니다. 일단 끊어요. S는 V다. 두 번째 동사가 없으니까 끝까지를 묶어주시면 왜 그녀가 나를 떠나야 했는지를 나는 모르겠어요. At that time은 당시에 라고 해석을 할게요. 얘는 무조건 과거를 나타냅니다. 자, 다음에 tell me 말해주세요. 말해주세요. 뭘 말해주세요? 자, 나한테 말해주세요. 뭘 말해주세요? Which of the two girls you like better?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에서부터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동사 찾고 주어 찾고 그 다음에 주어보다 더 앞에 있는 누구를 which of the two girls를 싹 다 묶어가지고 어느 자리로 보내볼까요? 여기서 뜯어가지고 요 자리로 갑니다. 동사 뒷자리로 가세요. 그러면 이때 of는 뭐뭐 중에서라는 뜻이 되죠. the two girls 중에서 어느 쪽, 어느 것,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때는 사람이고 나발이고 간에 무조건 which를 써야 됩니다. the two girls가 분명히 사람이잖아요. 왜 얘를 who를 쓰지 않고 which를 썼냐라고 하면 둘 중에 한 개를 선택하는 경우가 되면 사람이고 뭐고 간에 없습니다. 무조건 which를 써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너가 좋아하는지라는 말이죠. 두 소녀들 중에서 네가 어느 쪽을 더 좋아하는지, 더 많이 좋아하는지가 맞습니까? 더 잘 좋아하는지가 맞습니까? 더 잘이 맞아. 더 잘 좋아해. 더 많이 좋아해. 더 많이 좋아하죠. 더 잘이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여기를 more이라고 착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more를 쓰지 않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도 그냥 무조건 better를 씁니다. 관용적으로 그렇게 씁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시면 나한테 말해주세요. 그 두 소녀 중에서 어느 쪽을 더 많이 너가 좋아하는지를 나한테 말해주세요. 요렇게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명사절은 문장을 어느 자리에? 명사 자리에 집어넣은 겁니다. 명사 자리가 어딘데요? 주어, 목적어, 보어. 목적어가 동사의 목적어만 있습니까? 전치사의 목적어도 있습니다. 요까지를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오늘 수업은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를 많으셨어요.